안녕하세요, 드로우나우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랜만에 벡터네이터 영상을 준비했어요. 벡터네이터 기초 강의 5번째 영상입니다. 4번째 영상에 이어 벡터네이터 인스펙터에 있는 3번째 탭인 패스 탭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벡터네이터를 실행하시면 인터페이스가 보이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인스펙터 바가 보입니다. 첫 번째 스타일 탭과 어렌지 탭,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배울 패스 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탭은 경로 탭이라고 하는데요. 패스를 수정하거나 편집하는 탭입니다.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부울 연산, 두 번째 마스킹, 세 번째 패스의 기준점과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요. 네 번째는 패스를 이용한 텍스트입니다. 그럼 이 4가지 영역 중 첫 번째 영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울 연산을 나타내는데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부울이라는 용어는 참 또는 거짓이 되는 데이터 유형입니다. 벡터네이터 소프트웨어 관점에서는 부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모양을 서로 결합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부울 연산에는 5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합치기입니다. 합치기는 선택한 두 모양을 하나로 병합하는 버튼입니다. 두 번째 빼기는 뒷면에서 앞면 모양을 제거하거나 위쪽 영역이 아래쪽을 제거하는 버튼입니다. 세 번째 교차는 교차하지 않는 모든 것을 제외하고 겹치는 부분만 남게 하는 버튼입니다. 네 번째 분할은 겹치는 모양의 교차 부분을 각각 별도의 객체로 분리합니다. 5번째 차이는 교차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만나지 않는 영역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세 번째 교차와 반대 버튼입니다. 그럼 부울 연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툴바에 모양 도구를 이용해서 원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그리고 난 후 패스 탭을 보면 비활성화되는 버튼들이 더 많을 거예요. 즉 방금 얘기했던 부울 연산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2개 이상의 모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을 하나 더 그려볼게요. 색깔을 구분하기 위해서 다른 색상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도형이 생겼죠? 이제 2개의 도형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울 연산에 있는 각 버튼들이 활성화된 걸 볼 수 있죠. 그럼 첫 번째 버튼을 누르면요. 두 도형이 합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버튼은 합치기 버튼으로 두 도형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두 도형을 잡고 두 번째 빼기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빼기 버튼은요. 뒷면에서 앞면 모양을 제거하는데요. 즉 아래쪽의 영역에서 위쪽 영역이 제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하늘색 원이 두 도형 중에 아래쪽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하늘색 원이 남고 나머지는 다 지워집니다. 그러면 노란색 원의 순서를 변경해서 하늘색 원보다 더 아래로 위치하도록 바꿔볼게요. 그럼 이제 두 도형을 잡고 빼기를 누르면 아래쪽에 있는 노란색 원이 남고 하늘색에 있는 원과 교차되는 부분이 지워지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세 번째 교차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도형을 잡고 세 번째 교차를 누르면 교집합되는 가운데 부분만 남고 나머지들은 지워지죠. 이번에는 네 번째 분할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을 눌렀더니 겹치는 모양의 교차 부분을 포함해서 각각의 객체들을 분리해 줍니다. 마지막 5번째 차이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차이 버튼은 교차하는 모든 것을 제거합니다. 모양이 만나지 않는 영역만 남게 되고요. 교차하는 가운데 교집합 부분만 지워지는 것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교차의 반대가 되는 버튼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부울 연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형의 일부 부분이 겹친 모양에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가 아닌 2 이상의 도형이 필요하고요. 3가지의 도형을 가지고도 부울 연산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영역으로 가볼게요. 두 번째는 마스크의 영역인데요. 이 마스크는 질감과 패턴을 만들 수 있는 버튼입니다. 첫 번째 모양은 마스크를 나타내고요. 마스크의 모양을 적용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두 번째는 언마스크의 버튼인데요.
방금 마스크 모양을 적용했던 것을 다시 해제하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벡터네이터는 이미지에 마스크를 적용해서 질감이라든지 패턴을 표현할 수 있고요. 마스크로 사용할 요소와 마스크로 사용한 모양,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텍스처나 패턴이 될 이미지와 이 이미지에 적용할 마스크 모양이 필요합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패스의 두 번째 영역인 마스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스크 모양이 될 도형이 하나 필요한데요. 저는 원 모양을 그려볼게요. 이 위에 제가 원하는 이미지의 텍스처를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단 플러스 탭을 이용해서 사진 보관함에 있는 이미지를 하나 불러오도록 할게요. 저는 황금향을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황금향의 표면 텍스처를 이 원 모양에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처로 입힐 이미지와 모양의 마스크가 있죠. 두 개 중에서 적용할 마스크 모양이 레이어의 제일 위에 와야 한다고 했죠. 그러면 아래에 있는 이미지와 위에 있는 마스크 모양을 전체 선택하면 패스 탭에 있는 마스킹의 버튼들이 활성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스크를 누르면요. 제가 그린 원형 안에 황금향 표면의 이미지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언마스킹을 누르면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해당하는 이미지의 영역을 바꾸기 위해서는 더블 클릭하면 되는데요. 더블 클릭해서 마스크 모양의 위치라든지 사이즈를 줄여서 수정한 후 다시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마스킹 버튼들은 이렇게 사용하면 되고요. 세 번째 영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역은 패스 영역인데요. 이 패스를 이용해서 서로 결합하거나 분리하거나 뒤집거나 앵커 포인트를 추가하거나 뺄 수 있는 각각의 기능을 가진 버튼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콤바인은 패스들을 결합하는 버튼인데요. 여러 패스를 복합적으로 묶으면서 패스들이 동일한 컬러나 값을 적용을 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두 번째 세퍼레이트는 콤바인으로 결합한 패스들을 반전시켜주는 버튼이고요. 세 번째 리버스는 선택한 경로의 끝점의 위치를 뒤집거나 반전시켜주는 버튼입니다. 네 번째 조인 패스는요. 두 개의 열린 경로를 결합해주는 버튼입니다. 앵커 포인트가 겹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새로운 선을 추가해서 패스들을 연결해줍니다. 다섯 번째 애드 노드즈는 기존 패스 모양에서 앵커 포인트를 추가하는 버튼이고요. 여섯 번째 딜리트 노드즈는 기존 패스 모양에서 앵커 포인트를 삭제하는 버튼입니다. 일곱 번째 아웃라인은 윤곽선에서 모양으로 변환해주는 버튼인데요. 획으로 만들어진 개체를 채우기로 바꾸는 버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실행하면 영구적으로 적용돼서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 오픈은 패스를 열어주는 버튼이고요. 클로즈는 패스를 닫아주는 버튼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패스 탭의 패스 영역인데요. 8가지 버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콤바인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원형 모양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러 개의 불규칙한 크기의 도형들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들 중에 몇 개를 다중 선택해 볼게요. 다중 선택은 선택 도구에서 첫 번째 버튼이죠. 3개 정도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 컴바인을 눌러줍니다. 컴바인을 누르면 이 3개의 도형이 하나로 묶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컴바인된 상태에서 색상을 한번 바꿔볼게요. 옐로우 색상으로 바꿨더니 같이 콤바인으로 묶었던 세 원이 한꺼번에 색상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위치도 동일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콤바인된 원을 세퍼레이트로 반전시켜 보도록 할게요. 세퍼레이트를 눌렀더니 각 개체로 인식하죠. 변경했던 원의 색상을 다시 바꾸면 동일하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개체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콤바인은 하나로 묶어주는 거, 세퍼레이터는 콤바인으로 묶었던 도형들을 다시 풀어주는 버튼입니다. 이제 리버스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선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도구를 이용해서
선을 그리고 색상을 바꿔줄게요. 선도구는 획으로만 되어 있고 면이 없는 도형입니다. 그래서 면의 색상을 바꿔도 색상이 바뀌지 않고 적용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선을 화살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탭에서 어로우즈에 다양한 화살표 중에 본인이 원하는 화살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을 향하는 화살표가 그려졌죠? 이번엔 패스 탭에서 리버스를 누르면 왼쪽으로 향하는 화살표로 바뀌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리버스는 경로의 끝점 위치를 반전시킬 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화살표를 이용할 때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다음은 조인 패스를 설명해 드릴게요. 펜툴로 직선 형태의 패스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서로 이어지지 않는 또 다른 패스를 하나 더 그려봅니다. 두 개는 독립된 하나하나의 객체이죠. 그럼 이 객체들을 묶고 조인 패스를 누르면 어떤가요? 두 패스가 가깝게 붙게 되죠. 그런 다음 노드 도구를 선택해서 왼쪽 끝에 점들이 진짜 붙었는지 확인합니다. 간혹 서로 연결되지 않고 미세하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인 패스를 확인할 때 패스가 완전히 붙어 있는지 노드 도구로 체크하면 됩니다. 왼쪽은 연결되었는데요. 오른쪽은 아직 붙지 않았죠. 이럴 때는 클로즈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클로즈를 누르면 선이 하나 더 추가되면서 하나의 객체로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죠. 다시 오픈을 누르면 그어졌던 선이 없어지면서 떨어진 도형이 됩니다. 이렇게 닫혀져 있지 않은 패스일 때는 이 오픈과 클로즈를 이용하시거나 혹은 노드 도구로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펜 툴을 이용해서 나머지 점을 이어서 도형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애드 노드즈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사각 형태의 도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의 색상을 바꿔주고요. 노드 도구를 선택한 후 애드 노드를 눌러봅니다. 노드 도구를 선택한 이유는요, 앵커 포인트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예요. 애드 노드를 눌렀더니 앵커 포인터들이 더 많아진 걸 볼 수가 있죠. 형태는 유지하고 앵커 포인트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포인트를 추가하는 버튼이 있다면 앵커 포인트를 덜어내는 버튼도 있겠죠. 아래에 있는 딜리트 노드즈가 앵커 포인트를 지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포인터들이 더 필요하거나 아니면 포인터들을 더 덜어야 할 때 이 애드 노드즈와 딜리트 노드즈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아웃라인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웃라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직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선 툴은 외곽선만 있고 면이 없습니다. 즉 패스에 획은 있지만 채울 수 있는 면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윤곽선 버튼, 즉 아웃라인 버튼을 누르면 패스의 획과 채우기가 동시에 생깁니다. 선만 있을 경우 채우기 버튼을 사용할 수 있는 면을 가지고자 할 때 이 윤곽선 버튼을 눌러서 모양으로 변환시켜주면 됩니다. 아웃라인을 눌렀더니 스트로크와 필을 바꿀 수 있는 객체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텍스트인데요. Place Text on Pass라고 패스에 텍스트를 배치시켜주는 버튼입니다. 텍스트와 패스 둘 다 필요하고요. 텍스트와 패스를 둘 다 선택하고 이 버튼을 누르면 경로가 사라지면서 주황색 핸들이 생기는데요. 이 핸들을 드래그해서 텍스트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텍스트의 안쪽과 바깥쪽의 방향은 리버스 버튼을 눌러서 안쪽과 바깥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원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의 아웃라인 방향으로 텍스트가 배치될 수 있도록
Place Text on Pass를 눌러주면 되는데요. 반드시 텍스트와 패스가 필요합니다. 텍스트를 먼저 써주고요. 원형과 동시에 선택한 후 Place Text on Pass를 눌러줍니다. 원형 도구의 아웃라인 모양으로 텍스트가 배치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원 앞에 만들어진 주황색 핸들로 텍스트를 이동시켜 줍니다. 반응 속도가 조금 느려서 이동시킨 후 좀 기다려 줍니다. 그리고 텍스트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더블 클릭하고 텍스트 편집 상태에서 내용이나 폰트를 바꿔준 후 더블 클릭합니다. 텍스트의 안쪽과 바깥쪽의 방향은 리버스 버튼을 눌러서 안쪽과 바깥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시 편집 도구로 가서 색상도 바꿔줄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도형이 아닌 자유로운 패스 모양의 텍스트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펜툴로 패스를 그리고요. 원하는 텍스트를 써서 두 개체를 선택한 후 Place Text on Pass를 눌러줍니다. 주황색 핸들을 이용해서 텍스트를 이동시켜 줍니다. 지금까지 벡터네이터 오른쪽 인스펙터 바에 있는 패스 탭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패스 탭의 메뉴로 더 쉽고 다양한 작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패스의 부을 연상과 마스킹, 경로, 텍스트를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패스 탭을 사용하시다 모르는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로우 나우.